이제 제법 많이 추워졌는데 이제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몸에 열이 많은 건지, 아니면 날씨가 아직까지는 안 추워진 건지, 아니면 제가 입은 옷이 너무 따뜻해서 제가 추위를 잘 못 느끼는 건지, 이제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바이크를 계속 타고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히트텍 제가 입고 있는 울트라 웜, 이게 효과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아직 탈만한 날씨라서 제가 아직까지는 바이크를 계속 타고 있거든요. 바이크 타고 나온 김에 제가 맨날 혼자 타고 나오니까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하면서 갈까 생각을 하다가, 바이크를 사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진짜 100% 확률로 한 번쯤은 듣는 말이 있어요. 주변에서 야, 바이크 위험한데 그거 왜 타냐, 무조건 한 번쯤은 들어갔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바이크 처음 탈 때 주변에서 야, 그거 바이크 왜 타냐, 위험한데, 아, 바이크 타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내 주변에 누구는 이렇게 해갖고 다쳤고, 이렇게 해서 누구의 지인은 죽었대,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위험하다는 바이크 왜 타냐고 물어보면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밌으니까 타는 거거든요. 아, 너무 재밌어. 이미 저는 바이크 중독이에요. 아, 끊을 수가 없어. 확실한 이유는 그냥 바이크가 재밌어서 탄다,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서 너무 위험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바이크를 안 타는 게 내 몸에 더 해롭다, 내 몸에 더 좋지 않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인데, 스트레스에 쌓여서 이미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병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크를 타고부터 스트레스가 너무 해소가 잘 되니까 약간 마음의 병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키아누 리브스라고 되게 유명한 배우, 그 존윅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아무튼 그 분이 인터뷰한 영상이 있는데, 그분이 엄청 유명한 바이크 매니아거든요. To me, it's the visceral quality of it, the vibration, the wind, the sound, and then it's just really a great place to think, to feel, to get away. You know, when I don't ride a motorcycle, I go through withdrawal. It's not good for my health.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바이크를 타기 전과 후로 인생이 나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왜 이제서야 탔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취미생활 없이 사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취미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타고 싶어서 타겠다는데 솔직히 남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바이크를 타는 이유가 재밌어서, 그리고 바이크를 안 타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병든다, 내 몸이. 그래서 바이크를 안 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야, 그래도 가만히 서 있다가 뒤에서 박으면 어떡하냐, 야, 그러다가 뭐 넘어지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그 위험한 거는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괜찮으면 됐지, 남들이 뭐 위험하니 뭐니 해봤자 타는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알아서 할게. 뒤에서 바꾸면은 차도 위험하고, 그냥 횡단보도 건너가다가도 우회전 차량에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바이크가 위험한 거는 내 몸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더 다치는 거는 맞다. 그래서 일단 생각해본 게, 왜 바이크는 위험할까, 바이크를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할까 라는 거를 혼자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바이크가 위험한 이유 중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바이크 면허를 따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종소형 뭐 굴절 코스 너무 어려워요, 뭐 합격률 너무 낮아요 하는데, 그거 다 쓰잘데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크를 시동 걸고 앞으로 갈 줄만 아는 거지, 아니 앞으로 갈 줄도 몰라요. 그냥 시동 걸고 그냥 클러치 놓고 앞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만 할 줄 알지, 그 굴절 코스 하나 통과했다고 바이크를 온전히 다룰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면허를 따도 이 바이크를 끌고 나가면은 조장미숙이에요. 조장미숙, 운전미숙. 바이크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생초보가 이종소용을 따서 공도에 나가서 주행해보라고 하면은 주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거의 진짜 웬만하면은. 그래서 무조건 라이딩 스쿨이나 아니면 따로 개인적인 연습을 좀 오래 해야 되는데, 면허 따자마자 대부분 마음이 급하니까 바로 공도에 나간단 말이에요. 바이크를 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럼 그 상태에서 뭐 차라도 운전해본 사람들은 교통의 흐름이라도 알지만, 아예 처음 바이크로 이제 공도를 나가는 사람들은 바이크 조작 미숙에다가 운전 미숙에다가 도로의 교통의 흐름까지 읽지 못하니까 그 삼박자가 다 맞았을 때 너무 위험한 거예요. 바이크 하면 떠오르는 나라 일본의 면허 시험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장내 시험에서 체크하는 것들을 알아보니 1단계 코스 종류는 S자 코스, 기역 니은 코스, 크랭크, 외다리, 울퉁불퉁길, 꽃갈슬라름. 2단계 코스는 급제동, 오르막길, 지하가 막힌 교차로 등 좌우측 통행 차량한테 양보하는 순서도 잘 외워야 하고, 그리고 학원에서 가르칠 때 턱 끝 어설프다고 경고, 바이크 승차 때 뒤 안 보고 승차하거나 사이드미러 각도 체크 안 하거나 발착지를 쓸데없이 하면 경고, 급제동 시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 7-3인지, 장애물을 지나갈 땐 숄더 체크를 무조건 해야 하고, 브레이크, 클러치, 레버 잡는 손가락 깜빡이 넣는 타이밍 등등 라이딩 스쿨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이 운전면허를 너무 쉽게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약간 오르막 코스, 그리고 기어 변속 코스, 그리고 코너링 코스, 이런 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굴절 코스 하나, 그거 하나만 솔직히 통과하면은 80% 이상 합격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바이크를 온전히 다루지 못하는데 면허를 줘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위험도가 초보자들한테는 더 많이 높아지지 않나. 저도 지금 라이딩 스쿨도 다니고 하지만 아직까지 바이크를 온전히 다 다루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어찌됐든 그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의 교통이 너무 혼잡합니다. 나라는 되게 조그만한데 차는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크를 타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환경인 거예요. 신호등도 많고 도심 주행에 굳이 이 미들급 이상의 바이크도 필요 없어요. 사실 3단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거의 외국이야 막 나가면은 호주, 미국 이런데 땅이 엄청 넓잖아요. 그냥 직발 코스밖에 없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옆 나라 일본만 해도 교통이 복잡한다고 한들 이 바이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좋고 차랑 바이크랑 약간 공생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바이크는 따로, 차 따로, 약간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이제 교통의 흐름도 혼잡하고, 그러니까 일단 좁은 나라에 차도 많은데 인식이 안 좋고 서로 약간 적대 관계를 자꾸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서로 양보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서로 욕하고 더 안 좋게 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이크는 안 좋은 거라는 인식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 주변 사람들이 누구의 동생의, 누구의 형님의 친구의 지인의 누가 다쳤다더라, 뭐 죽었다더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 이제 물어봐요. 저는 언제 그렇게 됐냐, 어쩌다 그렇게 됐냐, 이거를 물어보면은 대부분은 되게 나이대도 어린 나이대, 청소년기에서 20대 초중반 때 다치거나 사고가 많이 났고, 그리고 조금 연도가 좀 오래된 사건들이 많아요. 최근에 비해서. 최근 사고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거의 막 한 8년 전, 9년 전, 저 중고등학교 때 이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그때는 지금에 비해서 바이크가 전자장비가 너무 잘 안 돼 있어요. 기본 요즘은 ABS 없는 거 찾기가 힘들 정도로 대부분 ABS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전자장비가 없으니까 그 야생의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사고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안전장비가 지금처럼 이렇게 보급이 잘 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야 뭐 라이더들 보면 다 웬만하면 저처럼 자켓이랑 진 입는 사람들도 많고 부츠도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입는 분들이 진짜 매니아들 아니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바이크를 탄다는 게 취미가 아니라 멋이에요. 멋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바이크를 잘 탄다는 기준이 곧 멋이다. 그래서 바이크를 잘 타는 게 안전하고 정직하게 주행하는 게 아니라 막 메인이라고 해서 이 발판을 막 긁고 막 무릎을 긁고 윌리를 하고 이런 기술들을 선보이고 뭔가 그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인정받고 그 인정 욕구랑 약간 영웅심리라고 하죠. 그런 게 합쳐져서 그런 게 이제 또래들한테 잘 보이고 멋있어 보이려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그 나이 때는 더 위험한 주행 방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멋이니까. 약간 그들만의 멋이에요, 그게. 요즘도 뭐 폭주 뛰었다, 뭐 폭주 뛴다 하고 보면은 대부분 나이대가 다 학생 때가 많잖아요. 아, 이게 꼰대 같을 수도 있는데, 무튼 멋있으려면은 내 또래에서 바이크 타는 것도 일단 멋있는 건데, 그들 중에서도 내가 제일 잘 타고 제일 멋있으려면은 더 위험한 주행을 할 줄 알아야 돼. 더 잘 당겨야 되고, 뭐 기술도 막 선보여야 되고,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어린 나이 때는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고 사고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옛날에 그 전자장비랑 안전장비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되었을 때 그렇게 타고 다녔다. 막 정갈자세하고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교차로 제끼고. 그러니까 근데 안전장비는 솔직히 자유긴 해요. 근데 안 입으면은 손해보는 게 있는데 입어서 손해볼 거는 없다. 금전적인 거밖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무조건 가까운 데 갈 때도 입고 나가요. 근데 요즘 이제 뭐 불편해서 안 입는 분도 있고 뭐 때문에 안 입는 분도 있고 바이크 종류에 따라 안 입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개인의 자유니까 제가 뭐 입어라 무조건 입어야 된다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전장비를 입는 게 그나마 많이 안전하게 안전장비는 괜히 돈 아끼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작은 사고도 안전장비를 안 입으면은 큰 사고가 될 수 있는 게 바이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바이크 위험하다, 죽는다, 타지 마라 하는 사람들은 바이크를 아예 안 타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이 몸이 노출되어 있어서 사고 나서 위험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무지성으로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무지성으로 위험하다, 타지 마라, 바이크 그거 왜 타냐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나 타던 사람은 무작정 타지 말라는 것보다는 위험하니까 안전장비 무조건 착용하고 헬멧도 풀페이스 착용하고 주행은 무조건 라이딩 스쿨 다니면서 배워서 타라, 약간 이런 식의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는 반면에 바이크를 안 탄 사람들은 일단 타지 마라, 위험한 거 둘째치고 그냥 타지 마라.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위험하다, 그냥 위험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 바이크에 대한 인식이 약간 바이크를 타면은 뭔가 불법적인 행동, 뭔가 불건전하고 양아치들만 하는 행동, 그러면서 면허는 학생들한테 줘요. 이게 되게 많이 모순적인 거예요. 학생들한테 면허를 주면서 약간 사회적인 분위기는 학생 때 바이크를 타면은 양아치, 불건전한 행동, 뭔가 되게 막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게 인식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른들한테 배워오니까 저조차도 작년에 제가 입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바이크에 대한 인식이 되게 위험한데 왜 타지? 저거 왜 타지? 약간 이런 생각이 그냥 이미 가스라이팅을 어릴 때부터 받아와서 바이크는 위험한 거, 안 좋은 거 이게 머리에 박혀서 자라다 보니까 바이크를 안 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저조차도 그랬고. 약간 좀 사회적인,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아오다 보니까 일단 바이크를 안 타면 바이크는 되게 위험하다.
사실 요즘 학생분들도 이제 R125 이제 특히 R125 이게 되게 유행처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안전 장비도 다 착용하고 그래도 헬멧도 많이 착용하고 약간 등하교용으로 타는 사람 학생들도 많고 아니면 학업 스트레스를 풀려고 타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은데 되게 보기 좋거든요. 되게 뭔가 되게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식은 되게 막 저 양아치 어디 학생이 약간 이런 게 아직까지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타지 마라 이런 게 이제 그런 생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안 타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고 이게 어른들한테 물려받아온 생각들이기 때문에 잘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타보지 않은 이상 이해할 수 없다. 저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안 해요. 항상 이 안전장비 입고 집 앞에 나갈 때도 안전장비 입는 거 보고 안 불편하냐고 해도 저는 안 다치려면 입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제 주행 방식 자체가 저도 사람이니까 뻥 뚫려있는 국도 나가면 당연히 땡기고 그러는데 그냥 이런 일반 공도 차량이 있을 때는 그냥 선배처럼 운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안 해요. 생각보다 이제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 인식은 그래도 제가 많이 바꿔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 전체가 인식을 바꾸는 거는 힘들어요. 이미 뿌리 박혀있는 게 너무 오래됐고 깊어서 저 한 명이 바꿀 수는 없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바꿨으니까 저는 그걸로 만족하거든요. 조금 약간 억지스러운 것 중 하나는 바이크를 타면은 차를 안 탄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이크를 타는 걸 차가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제 바이크 탄다 그러면 차가 없어서 바이크를 타는 거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대부분은 바이크 타는 분들이 취미생활이 많아요. 결국 차 운전자도 바이크 운전자고 바이크 운전자가 차 운전자 이렇게 결국에는 똑같은 건데 너무 이른 차랑 다른 차랑 약간 갈라치기를 한다 그래야 되나? 결국 같은 운전자들끼리 싸우는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10년을 넘게 차만 타고 다녔지만 차 타다가 갑자기 바이크에 입문할 수 있는 거고 바이크만 타다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차를 탈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같은 운전자로 묶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량 운전자, 바이크 운전자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막 계속 양분화돼서 싸우는 거야. 그게 제일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바이크가 뭐 음주운전을 해서 바이크가 뭐 바이크 고령 운전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를 덮쳐서 피해를 줬다 이런 내용은 거의 보기 드물어요. 지나가던 사람 칠 수는 있지만 당연히 크기가 작기도 하고 피하기가 쉬워서 사고율이 그런 쪽으로는 낮은데 반면에 차 같은 경우는 진짜 허다하고 매일매일 거의 음주운전, 뭐 급발진 주장하는 고령 운전자 운전, 해선 안 되는 약물을 맞고 나서 하는 운전, 뭐 등등 하루가 멀다 하고 피해자가 생기는데 차가 사고를 내면은 운전자가 욕먹어요. 뭐 음주하는 새끼들은 죽어야 돼, 그냥 다 사형 받아야 돼, 아니면은 좀 나이 먹고 운전 못하면 면허를 뺏어라, 저런 사람들 도로에 못 나오게. 반면에 바이크가 조금 뭐 과속 등등 뭐 이제 뭐 위험 운전 이런 거 이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저래서 오토바이 타는 것들은 안 돼, 쯔쯔쯔 이륜차 타는 것들, 두 발이 타는 것들은 이래서 안 돼, 내가 이래서 차 타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명이 잘못을 해도 그냥 다수가 한 번에 묶여갖고 욕먹는 게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이크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고 차량 운전자가 바이크 운전자인데 약간 되게 의미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약간 이 갈라치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운전자의 성향이 진짜 이 바이크 안전도의 차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얌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약간 진짜 막 폭주 뛰고 하면은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어떤 이유의 바이크를 타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막 속도랑 스릴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무튼 그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 위험도는 사람의 성향도 많이 타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교통 흐름상 바이크가 타기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이 대한민국의 바이크에 대한 인식, 그리고 너무 쉽게 주는 운전면허, 이제 그런 게 다 짬뽕이 돼가지고 위험하다, 안 좋다, 이런 인식이 계속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안 타보면은 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재밌는 취미 저 혼자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생각 바꿔놓을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 위험하다고 해도 어차피 내가 거기서 말 대꾸 해봤자 뒤에서 박으면 어떡해, 뭐 이러면 어떡해, 그래서 위험하지 않냐,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봤자 그냥 대응하는 방법은 내가 너무 재밌어서 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위험한 거 제일 잘한다, 안전장비 잘 차고 안전하게 타겠다, 내 취미 생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바이크가 위험한 거는 당연히 몸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사고가 났을 때 더 다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따지고 들면은 뭐 바이크가 뭐 좀 더 회피할 수 있어서 뭐 안전하다 이런 거 얘기해봤자 주변 사람들은 바이크 안 타면 죽어도 모릅니다. 이거는 타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고, 안 탄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해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바꿔놨거든요. 근데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자식 나중에 꼭 바이크 타라, 네 자식이 바이크 탄다고 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 진짜 같이 발이 다닐 것 같고 진짜 막 투어 다닐 것 같고 내 자식 데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 자식이 바이크 탄다고 하면 대신에 저는 바이크를 탄다고 했을 때 면허 따고 나서 제가 바이크를 다룰 수 있을 때까지 뭐 라이딩 스쿨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보내서 제 기준에 만족할 때까지는 절대 공도 못 나가게, 그리고 안전장비는 무조건 풀세트로 다 맞춰주고, 그렇게 됐을 때 학생 때 탄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허락할 겁니다. 네 자식이 바이크 탄다고 해도 넌 타게 할래? 네, 타게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저는 바이크가 좋거든요. 바이크가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바이크가 불건전하다는 생각은 어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 온 거고, 저는 제 주변에서 바이크만큼 건전한 취미를 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제 얘기를 해봤고, 이제 좀 날씨가 아직은 추워서 제가 뭐 바리도 멀리 못 가니까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좀 찍고 있는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라이더분들 오늘도 안남무복 하십시오. 감사합니다.